정신없는 소음 가운데서 평정을 찾으려고 애쓰는 이가 있습니다. 방향으로는 포항나들목에서 그죠? 3차로만 셋째, 건물 밖 운동장, 공원 등 네, 오늘 전국적으로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오전까지 서해안, 남해안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도 끼겠고 남해안, 제주도에 최대 100mm 이상 폭우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혼자서는 항상 이렇게 외출을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고 제가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라디오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이 라디오만 항상 이렇게 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오늘 꼭 선생님께 연락드리시기 바랍니다. 눈보단 귀가 익숙한 영생 씨. 자, 오늘의 음악 이야기. 라디오는 유일한 말동무인데요. 라디오에서 흐르는 노래를 들으며 그만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엉덩이로 밀면서 움직이는데요. 엉덩이가 다리인 셈이죠. 엉덩이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그러니까 엉덩이로 기어다니는 자체가 좀 엉덩이 뼈가 다니니까 그게 좀 많이 불편하고 또 무릎으로 너무 다니니까 무릎이 또 까지기 때문에 발가락 옆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발바닥이 썩어서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손톱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까매졌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이렇게 까만 거 있지 않습니까? 요래 까매지다가 뭐 괜찮겠지 어디 뭐 이렇게 뭐 받쳐서 그런가 했는데 이틀이 딱 지났는데 손톱이 새카매져 갖고 그 성형외과를 가니까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는데 백신 맞고 나왔고 어디 안 좋은 데가 제일 먼저 가서 괴사가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40평생을 건강하게 살았던 영생 씨. 8년 전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보름 만에 의식을 찾고 깨어났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쾅 한 순간 그때부터 기억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뭐 눈을 뜨니까 이 왼쪽은 어느 정도 이렇게 형광등 같은 게 이렇게 보이고 사람이 이렇게 실려 있어 보였는데 오른쪽은 이렇게 뭐 이 안에 이제 이렇게 파편 같은 걸 이렇게 빼내고 이렇게 눈을 가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술하고 나면은 괜찮을 것이다 이럴 줄 알았는데 사고 3개월 만에 완전히 보지 못하게 된 영생 씨.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야 했죠. 근데 왜 집에 냉장고를 2개나 쓰시는 거예요? 한쪽 냉장고는 이 원룸 자체에 가지고 있는 옵션이고요. 요거는 제가 이사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냉장고이기 때문에 버리려니까 아깝고 이래서 그냥 계속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음식 냉장고고 이건 제 간식 냉장고를 이렇게 쓰려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혈당이 기복이 너무 심해갖고 새벽 같은 데는 저혈당이 너무 자주 오기 때문에 저혈당 올 때는 항상 당을 올릴 수 있는 뭐 초코파이라든가 초콜릿, 오렌지 주스 이런 거를 항상 구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밤에는 누가 와서 어떻게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답답하고 느리고 번거롭지만 모든 게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손으로 어떻게 감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무엇인지 냄새를 맡아보고 이게 고추, 마늘, 장아찌구나 이렇게 느끼고 요거는 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맛을 보고 물김치라고 느끼는 거예요. 가스불에 머리카락을 태운 후 음식 조리는 엄두도 못 내는 영생 씨. 전자레인지가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 번의 연습 끝에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 이게 돌아갈 때마다 5초씩 타이머가 돌아간다 그래갖고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5, 10, 15, 20 이렇게 잘려서 1분 50초 돌립니다. 음식이 데워지는 사이 주방으로 가는데요. 밥 한 술 뜨기까지 깜깜한 밤에 산 넘고 물 건너는 기분입니다. 평범한 식사가 인간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영생 씨는 알게 됐습니다. 인생이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거구나 깨달았죠.
비로소 완성된 밥상. 대견하다고 말해주는 이 하나 없이 외로운 식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영 시원치 않습니다. 이빨이 많이 없습니다. 이빨이 이제 당뇨 합병이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빠져갖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밑에 3개밖에 없습니다. 밑에 3개가 좋은 네. 거예요? 예, 윗니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딱딱한 걸 먹게 되면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럼 또 병원에 약이 또 소화제가 또 추가가 되니까 약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또 위장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당장 치아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제가 심장에 스탠드를 해놨기 때문에 이 심장내과하고 다 자문을 해보고 거기서 해라 해야지만 이제 깃발 발치를 그냥 바로 빼면은 이게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빨을 함부로 빼지를 못하거든요. 없는 치아로 꾸역꾸역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늘 손 닿는 곳에 둔다는 약통. 식사 후엔 꼭 약을 챙기는데요. 많게는 24알을 먹을 때도 있었죠. 한 4가지 약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경약, 심장약, 투석약. 원래 약이 다 나누어져 있는 약인데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챙겨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담아 놓으면 제가 한 번에 먹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들 오시면은 이렇게 챙겨 달라고 약을 항상 이렇게 하시면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딱 약을 나눠 갖고 챙겨 먹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잘못 먹거나 빼먹는 약도 많았는데요. 삶의 의지를 놓지 않아서일까요? 지혜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요거 이제 이렇게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 갖고 여기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건 아침, 이제 없는 거 요거는 이제 저녁. 혹시나 제가 또 이게 스티커가 없으면 약을 반대로 먹을 수가 있고 옛날에 한번 약을 반대로 한번 먹고는 심정지가 안 올라가고 그런 다음부터는 약을 좀 잘 챙겨 먹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그의 하루 일과 중 꼭 해야 하면서도 가장 힘든 게 있는데요. 씻기 위해 화장실에 갈 때마다 좌절을 많이 느낍니다. 잃어버린 눈과 다리를 동시에 체감하는 순간이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아니다 보니 더 불편한데요. 동사무소에서 실사가 나와서 장애인용 어떻게 화장실을 쓸 수 있는 설치를 해주려고 오셨는데 화장실이 너무 좁다 보니까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나오고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게 제 집이 아니니까 집주인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만 않기 때문에 제가 또 살다가 여기를 계속 거주하면 모르겠는데 살다가 만약에 뭐 다른 데로 이사 가게 되면은 이 설치해 있는 거를 다 원산 복귀를 해줘야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돼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냥. 사라져버린 어색한 발을 열심히 씻어보는데요. 보이지 않는 눈도 닦아봅니다. 초라한 기분도 참 많이 느낀다는 영생씨. 한쪽 다리는 그에게 유일하게 버팀목이 돼주는데요. 그런데 남겨진 다리에서 예상치 못한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그 병원에서 그랬더라고요. 이제 왼쪽 다리가 없으니까 오른쪽 다리로만 힘을 너무 많이 쉬고 다니니까 다리가 이렇게 압이 눌려가고 멍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발이기 때문에 이거마저도 잃어버리면은 저는 진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한쪽만 잃어가고도 뭐 한쪽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면 조금이라도 힘이 될 텐데 영생 씨는 철저히 혼자서 이 시간을 감내합니다. 어머님은 옛날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지금 뭐 거진 제가 이렇게 장애인이 되고 나니까 소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 동생은 한 몇 년, 4, 5년 전이니까 죽었다는 소리를 소문만 들었고요. 그래도 제가 장남인데
장남 도리를 이래 못하고 이렇게 사고가 나고 장애인이 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계셔도 미안하죠. 왜냐면 다 이거 아버지가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인데 뭐 이렇게 눈을 멀게 하고 다리가 없고 이러는데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미안해서 안 찾아가는 것도 있고, 근데 또 막상 이 다리가 성할 때 한번 찾아뵈려니까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아들은 차마 이 모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잘 주무셨어요? 예, 덕분에요. 어제 좀 아프진 없었어요? 어제 좀 활동지원사가 방문했는데요. 유일하게 영생 씨 집을 찾는 이죠. 상처가 좀 나는데 선생님 아, 한번 그래요? 확인해 보시고 치료 조금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 위에는 제가 밴드를 붙였는데 여기 밑에 여기하고 여기 밑에가 조금 쓰라리더라고요. 여기 이제 연고 좀 발라주시고 그리고 손욕이 있지 않습니까? 오자마자 상처들부터 살피는데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저 상처가 이게 한 번 나면 되게 안 나요. 되게. 그래서 막 발도 그렇고 하여튼 좀 이거 치료를 서의껏 좀 잘해줘야 돼요. 손톱만한 상처에서 시작된 괴사로 잃어버린 다리. 그 기억 때문에 겁이 나는데요. 손은 뭐 바닥을 짚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뭐 문틈이라는 게 이런데 받치고 또 까이고 이렇고, 근데 왼쪽 다리 같은 경우는 의족을 신어서 아직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심하게 좀 걷고 이러면은 다리에 이제 시그치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까진 거고, 오른쪽은 왼쪽 다리는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왼쪽이 어디 가다가 부딪혀도 그 느낌을 잘 모르고 가니까,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고 다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디 뭐 이렇게 살짝만 부딪혀도 이렇게 상처가 나니까. 잠시 후 외출 준비를 하는 영생 씨. 큰 난관이 하나 있는데요. 몇 달 전 새로 맞춘 첫 의족입니다. 이게 다리가 부으면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이게 정부에서 지원금 반 이상 받고 그리고 또 대구에 후원해 주는 데서 지원을 받았는데 또 어떻게 또 받으려니까 경제적인 제가 또 능력도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뭐 다시 새로운 의족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지내야 되겠더라고요. 살이 쓰리는 고통을 느끼면서 우겨 넣는데요. 들어갔습니다. 걷는데 도움이 될 거라 믿었던 의족이었는데 걸을 때마다 아픕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제 4시간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컨디션 어때요? 아야. 그 시간이 그렇게 괴롭고 지루할 수가 없는데요. 잠이 안 올 때는 좀 4시간이 한 4일 정도 가는 기분이 들죠. 육상 선수가 100m 달리기를 4시간 동안 전력 질주를 하는 거하고 똑같이 심장이 그렇게 뛴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집에 가서 잘 견뎌야 되는데 다리가 또 아프면 어쩌나 또 머리가 아프면 어쩌나 항상 그 걱정이 항상 병원에 오면 많이 생각납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까지 해서 몸에 더 무리가 갈까 봐 걱정인데요. 서 선생님이 처음에 투석을 받기 시작하셨을 때 식은땀을 아주 많이 흘리셨고, 그래서 밤에 잘 때마다 식은땀 때문에 침대 시트가 다 젖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이제 입퇴원을 반복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통의 다른 투석 환자들보다 훨씬 더 그런 삶의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급성 신부전이 아니고 만성 신부전 환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혈액 투석을 받으시면서 향후에 신장 이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기약 없는 치료는 언제 끝이 날까요? 그날 오후 투석이 끝나고 집에 오면 기운이 쫙 빠지는데요. 진짜 고비는 이제부터입니다. 고통이 곧 찾아올 것 같은 직감이 드는데요. 통증이 올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막 진짜 한날 막 이게 막 이 하상 그 통증이 오다 보니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이래갖고 막 보니까 막 다리를 막 계속 이렇게 막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올 때마다 이래 막 가슴이 막 진짜 막 얼마나 아픈지 막 진짜 찡하더라고요. 하여튼 고통이 너무 오니까 혹시나 또 오늘 가면 별일이 없나 막 그런 걱정도 되고 너무 진짜. 날씨가 흐리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데요. 빗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요. 나약해지고 싶지 않아서 분주히 움직이는 영생 씨. 두려움을 막아줄 방패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뭐 하시려고 지금 오셨어요? 욕실에. 이거 마사지용 수건이요. 이제 뜨거운 물을 받아 한 다음에 이제 적셔갖고 다리 마사지하고, 팔은 제가 손으로 원래 투석한 날은 마사지를 뜨거운 물로 하면 안 되고 손으로 하고, 내일 되면 이제 혈관이 크게 안 흘러고 이제 그 뜨거운 수건을 갖다 대고 하거든요. 투석한 날이면 마사지를 꼭 하는데요. 힘든 절차지만 넋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없는 신체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는 환상통. 겪어보지 않곤 모릅니다. 절단한 다리를 뜨거운 수건으로 감싸는데요. 저릴 때만. 안 저릴 때는 그냥 손으로 마사지만 해주고. 근데 이게 만약에 좀 많이 저리다 하면, 환상통이 온다 하면 그때부터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호암마마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아픈 게. 다른 거는 뭐 다 겪어낼 수가 조금씩 있는데, 그 통증이 이제 한 번씩 그렇게 오면은 제일 겁나는 거고, 거기에 안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떻게 맞출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다는 게 이런 심정일까요? 이 눈을 잃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좀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리를 잃으니까 이게 희망이 없어지더라고요. 눈이 없으니까 이게 참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의료하신 분들이 정상적인 사람들도 2년에서 3년 적응 기간이라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걸려야 곱절로 어떻게 더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뭐 제가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은 제발 환상통이 오지 않아야 할 텐데요. 야속하게 비가 퍼붓고 맙니다. 결국 잠에서 깨고만 영생 씨. 비가 오후 11시 9분.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제발 아프지 마라. 제발 좀. 제발 아프지 마라. 제발. 아우 다리야. 오늘도 밤을 꼴딱 새고 말았는데요. 고통의 밤을 지나 자비 없는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럴 때마다 영생 씨만의 방법으로 이겨내는데요. 나는야 당신
당신의 사랑에 나누고. 노래 부르기를 즐기는 영생 씨. 그에게 노래는 노래의 그 이상인데요. 혼자서 그냥 뭐 노래 부르다 울 때도 많고 그러면서 그냥 내 마음의 치유를 많이 달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딱히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리고 이 장애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딱히 누가 전화 통화할 사람도 이렇게 딱히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의 안식처는 그냥 이 노래가 제일 안식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했었다, 너만 사랑했었다. 나는 다신 그 말뿐이다. 네가 주고 가 그 지독한 그리움,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막 눈물이 막 나오려고. 바람 들어온다, 들어온다. 언젠간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언젠간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영생 씨는 오늘도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예! 언젠가 올 그날을 위해 영생 씨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점자를 배우기로 한 건데요. 그 점자는 배우기 힘들다 말 안 한다 하더니 그래서 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뭐 시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좀 받으려고 그러면 점자를 좀 배워야 되니까. 아무래도 맞아요. 점자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알고 있으면은 좋아요. 편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딱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돼줄 새로운 글씨. 힘이 두 개가 있어요. 구멍 사이로 찍는 거거든, 점자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검지 손가락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직각으로 탁탁탁 찍을 수 있게 이렇게 잡아요. 그 밑에는 3. 그다음에 그 칸이에요. 같은 칸에. 이제 손끝으로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 될라나? 니은이 14. 그렇죠, 14. 그러니까 오른쪽 1번하고 네. 왼쪽 맨 위에 4. 야, 그렇죠. 너무 잘하는데요. 아니 뭐 외우는 건 자신 그렇죠. 있으니까. 아, 진짜 잘하시네. 아, 너무 잘해요. 너무 잘 외우시고. 일단 우리는 외우는 게 잘해야 되거든. 외우는 거. 50까지 넘거든요. 그 정도는 외워야 되니까 그 외우는 게 문제인데 너무 잘하시네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우니까 일단은 뭐 이 배운다는 점 자체가 재밌네요. 한번 나중에 시간이 돼서 계속 한번 배워보면은 뭐 좀 할 것 같습니다. 전화. 앞이 보이지 않는 영생 씨에게 당장 필요한 게 있는데요. 뭐 다른 거 전화를 입력한다든가 누가 전화 왔을 때 네. 입력을 한다든가 또 그리고 뭐 이 전화번호를 또 삭제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예 안 되고 설정 기능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찾고 싶은데 네. 이게 폰 상태가 좀 오래된 아, 그래? 얼마나 됐길래? 12년 됐어요. 아이고야. 네, 이거 아주 골동폰입니다. 휴대폰 좀 바꾸세요. 네, 돈이 없어. 근데요, 영생이 씨 우리 안 보이기 때문에요. 가져야 되지 싶은데 만약에 네. 갑자기 휴대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위험하다고. 그래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음성으로 지금 내가 무슨 뭐를 이렇게 교육하고 싶어도 지원이 안 되니까 해줄 수가 없어 휴대폰이.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새 핸드폰이 생기면 스마트폰 교육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스카프를 묶고 있다. 신장 투석하시고 당뇨도 있으시고 이번에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 절단을 해서 의족도 하시고 여기 협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되게 젊은 층에 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많이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루가 지났다는 건 하루 더 적응했단 의미가 될까요? 안 맞아 불편한 의족이지만 걷기 연습 중인 영생 씨.
병원 가는 날 이외에는 자주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족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면은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토요일 빼고 일요일도 나오고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은 뭐 기분 전환도 할 겸 이래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눈과 다리를 잃어버렸지만 그 자리에 희망과 용기로 채우고 싶은데요. 대구에 안마 학교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전에 눈 보일 때도 항상 무슨 일이든지 도전을 많이 했는데 이게 장애인이 되고 나서는 할 의욕을 많이 잃었는데 어차피 돌아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닥치는 대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게 뭐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집에서 인생을 보내니 뭐라도 하나 배운다는 뜻으로 뭐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뭐든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다리가 완쾌된다 그러면 뭐든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좌절 속에서 얻어낸 소중한 교훈이 있는데요. 제가 일반인에서 장애인으로 이제 이렇게 거듭났는데 장애인은 장애인이 돼야지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저보다 더 심한 장애도 계신 분도 많고 이랬는데 뭐 제가 어떻게 뭐 감히 어떻게 조언을 하겠냐마는 항상 파이팅 하시고 하루하루를 재밌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뭐 마음적으로도 병이 안 생기겠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대한민국의 장애인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진짜 열심히 노력하시고.